자, 이번에는 이제 심화 두 번째, 뭐 화가 있는지 if문으로 체크하고 있다면 뭐 해달래요, 이번에는? 삭제를 해달래요, 삭제. 그러면 일단 월화수목금을 뭐 해야 된다? 담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자, 그러면 if문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이 in, 그 다음에 리스트에 있냐? 라고 이제 검색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있으면 있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렇다는 거는, 내가 지금 코드를 작성 잘 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if문으로 체크하고 나서 있으면 삭제를 해달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 해가지고, remove해서 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화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쓰는 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여기다가 find, value,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다시 뭘로 쓰는데요? find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굳이 코드 수정하지 않아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 쓰면 수를 삭제를 할 테고, 그런 식으로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번 화를 쓰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프린트가 아니라 리스트 하게 되면 뭐 수를 삭제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화를 하게 되면 어차피 화만 써주면 어때요? 한 번만 바꿔주면 다른 데도 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물을 이용해서 삭제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해 달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토가 있는지 있으면 삭제를 해달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뭘로만 바꿔주라? 토로만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토를 삭제할 수 있겠죠. 근데 당연히 토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찾는 요소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죠? 조금 성의를 표현하는 거니까. 왜냐면 없는데 없다고 왜 없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뭐 사실 정답을 위한 프로그램, 이제 코드를 작성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조금, 디테일하게 작성해주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인데, 고객 의뢰인이 토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달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했어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 무례해 보일 수 있겠죠. 왜냐면 고객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찾는 요소가 없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면 사실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삭제를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풀면 금을 삭제하는 세 가지 방식을 보여달래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뭘 쓸 수 있다? 자, remove를 이용해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remove 금.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딜리트를 이용해서 삭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금이라는 녀석은 몇 번째 위치에 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물을 이용해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금이 in 리스트에 있냐? 그죠? 그럼 리스트에 있으면 이때 뭐 해줘라? 리스트에서 remove 해가지고 금을 삭제를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줘도 되겠죠. 세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무작정 삭제하는 거고, 얘는 있으면 삭제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두 가지 방법보다 요게 좋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찾는 요소가 없는데 무작정 요거를 해버리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잠깐 주석 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소를 삭제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금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상태에서 만약에 나는 삭제가 됐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삭제가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금을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납니다. 자, 보이죠? 자, value 에러 나오는 거 보이죠? list, remove, x not in list. 즉 뭐예요? 너가 찾는 요소가 지금 리스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원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게 에러도 방지할 수 있고 굉장히 안전하게 삭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문제를 드린 거예요. 안전하게 삭제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달라. 자, 두 가지는 사실 이제 리무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딜리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리무브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당 리스트에 금이 있으면 삭제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주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금이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근데 그 녀석이 어디 있냐,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내가 찾는 녀석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인덱스를 통해서 있으면 그 해당 인덱스 월화수목금이니까 얘가 4번째니까 여기 4를 반환해 주겠죠. 그러면 뭐 하면 된다? 딜리트를 이용해서 해당 녀석이 그렇죠, IDX번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해당 인덱스에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이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자, 보시면 1, 2, 3, 4, 즉 1부터 10까지 리스트로 묶어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묶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5, 6, 7, 8, 9, 10. 단순하게 쓰면 되겠죠. 단순하게 아주. 자, 그러면 단순하게 쓴 다음에 출력할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프린트해서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트 자체를 출력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담는 거를 5까지만 담고 어펜드를 이용해서 담아볼게요. 어펜드를 이용해서 6, 7, 8, 9, 10.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실행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출력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 조금 무식한 방법으로 출력해볼까요? 여기다가 리스트 0번째부터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그 다음에 8, 9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버전 3인데, 자,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담는 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담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담아 볼 거예요. 한 번에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있겠죠. 자, i는 1, 그 다음에 i는 9, 10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여기다가 일단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리스트 어펜드 i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담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프린트 이용해가지고 리스트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펜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굳이 1, 2, 3, 4, 5, 6, 7, 8, 9, 10 일일이 하나하나 넣지 않아도 한 번에 담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보이죠?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러면 출력할 때는 이제 출력할 때도 순회 출력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맛백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에는 while문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for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배울 거거든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자, 얘는 어떻게 쓰냐면 엄청 간단해요. 반복문 이제 while문보다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in lst 끝이 print v. 자, 이게 끝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 while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회 출력했던 그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이죠? 1부터 10까지 나오는 거. 이게 왜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에 보면 요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v라고 쓴 거는 value의 약자예요. 1이 들어가서 출력, 2가 들어가서 출력, 3이 들어가서 출력, 언제까지? 10까지 들어가서 출력하고 깔끔하게 그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훨씬 더 간단한 두 줄짜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게 이제 포문인데 나중에 이제 포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깊게 그때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1부터 10까지 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10가지가 아니라 1부터 10까지 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